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우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총 상위주 흐름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차트 보실게요. 네. 자, 자, 먼저 다우존스 차트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부터 볼게요. 일봉 먼저 볼게요. 일봉 보시면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지금 보시면 아직 그 갇혀 있는 상태죠. 예, 다우는 추세 안에 갇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돌파가 되기 시작해야 뭐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S&P 500. 자, S&P 500은 이제 뭐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다우보다는 좀 빠르고 나스닥보다는 좀 약한 상태, 돌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예,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예, 뭐 일단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예. 자, 다음은 나스닥 종합 차트입니다. 그 나스닥 종합 차트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요런 상태. 지금 S&P는 요 정도에 와 있는 거죠. 예. 나스닥 종합은 나스닥 100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지만 일단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추가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문제는 이제 나스닥 100인데, 자, 나스닥 100이 일단 전고점은 넘어섰어요. 그죠? 전고점 넘어서고 일단 하루 쉬었다가 어젯밤에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목표치는 조금 더 남아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4,200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13,000 현재 지수가 849, 850 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뭐 한 300, 뭐 넉넉 잡고 한 300에서 350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하루에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에 오를 수도. 한 2% 오르면 하루에 오르는 거죠. 그죠? 2% 정도 오르면.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진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 안에 일단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좀 쉬어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요 고점도 돌파했고 이 상승 여기까지 이렇게 건드려주면 좀 만약 이걸 건드리게 되면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적어도 뭐 이렇게 강하게 눌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쉬어간다면 어디까지 눌리느냐라고 본다면 일단은 뭐 요번에 돌파했던 이 정도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가 이 자리가 일단은 그때 당시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14,000 뭐 한 200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대략 한 2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00 정도 달성하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면 13,700선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서 그거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죠. 예. 그럼 이렇게 쉬는 동안은 아무래도 S&P나 이게 잘 안 그려져. S&P나 S&P 500, 그다음에 다우존스 요쪽이 조금 더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만약에 여기 도달했다가 이제 쉬기 시작하면. 자, 그런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전고점 아직 돌파 못한 상태, 게다가 되돌림 자리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일단 뭐 반응을 좀 하는 상황이고요.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는 뭐 여기가 이거 한번 이런 정도 했으면 이게 뚫릴 가능성도 우리는 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 추세가 사실 좀 강한 추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못 뚫을 추세는 아니다.
예, 못 뚫을 추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뚫릴 가능성에 일단은 그러니까 바로 가면 못 뚫는 거예요. 바로 가면 못 뚫는 건데, 여기서 조금 뭔가 좀 시간을 벌었다가 이렇게 가면 뚫릴 여지가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뚫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좀 시간을 끌다가 가면 좀 뚫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거리는 멀어지기 때문에 뚫릴 가능성보다는 거리를 벌려놓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예, 저항에 대한 거리를. 근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뭐 정고점을 일단 뚫어야 좋겠죠. 일단은 뚫어야 돼요. 예, 일단 뭐 이거는 추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종목 보면서 얘기가 되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뭐 일단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거는. 예. 다음 애플. 자, 애플도 일단은 정고점 도달하고 좀 쉬고 있죠. 예. 정고점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고점 도달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고 뭐 이 정도야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중요한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이 자리를 돌파하기 힘들었지, 정고점은 여기서 워낙 힘들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고점 자리에 대한 어떤 우리 생각을 이전에 이미 반응을 하면서 끝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최고점 근처 340불대 초반까지 일단 열리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조정 가능성도 짧은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MD. 자, AMD도 정고점 돌파. 그러니까 AMD 같은, 아까도 제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기할 때랑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 추세를 그냥 없애 버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되돌림 추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걸 뚫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반응하고 뚫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고점 일단 뚫어냈지만 여기 또 고점이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막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뚫려야지, 최종적으로 요 자리가 뚫려야지 조금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 자, 메타는 일단 갭 부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쉽지는 않은 구간인데 일단 꾸역꾸역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매수 구간은 아니고 이전에 매수를 잘 했던 분들의 매도 구간입니다. 매도 구간. 어디서 파는지는 본인의 선택지에 따라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늦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 버티는 건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버텨도 돼요. 근데 깨지는 순간 일단은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정이 탁 들어왔죠. 돌파 후 조정이 탁 들어왔어요. 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뭐 이 정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65.67이라는 이 가격 밑으로는 종가가 안 내려오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형성이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풀백이죠. 풀백이 나오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눌림목이죠. 눌림 이후 치고 나가. 그러니까 이런 눌림 자리는 사실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돌파한 만큼 쉽게 깨지진 않아요. 게다가 올라올 때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충분히 이런 하루 정도짜리 조정은 있을 수 있었던 거다. 하지만 이제는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치고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76불 여기를 달성을 시켜줘야, 그래야 이제 이번 시장이 뭐 이 76불까지는 꼭 안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여기 이제 갭 자리, 그죠? 최소한 요 갭 자리 정도, 요 정도가 지금 72불이거든요. 요 정도는 가줘야 이번 그 상승이, 이 반도체 쪽 상승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상당히 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은 오늘 하루 보면 알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어떻게 하는지 보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겠냐. 오늘 밤에 막 강하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 이제 강하게 상승 줬죠. 예. 요 추세를 트랩 보이고 돌파 들어왔다가 전고점 정하고 눌렀다가 강한 상승.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최고점 자리에 저항을 보이면서 살짝 지금 조정을 이틀 정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걸 보면 뭐 한 번쯤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적어도. 뭐 강하게 뭐 계속 올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고점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뭐 요런 정도, 한 420불에서 460불 사이 정도, 돌파가 나온다는 전제하긴 하지만 전제하에서 420에서 460불, 요 정도가 이번 상승의 목표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많이 빠졌죠, 그죠?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 이 자리는 사실 돌파하기가 쉬운 자리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최종 목표치는 최대 458불 정도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목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전에 떨어질 때도 뭐 아주 강력하게 떨어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최고점 부근에서 떨어지면서 일단 뭐 떨어질 때도 무시무시하게 떨어졌어요, 그죠? 한번 추세 제가 지웠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거 보면 정확하게 했죠, 그죠? 이렇게 이런 추세 돌파한 자리도 그렇고, 돌파하고 눌림, 그죠? 눌림 자리도 굉장히 정확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서 올라갔었어요. 제가 뭐 여기서도 매수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뭐 굉장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고점 대회. 자, 일단 뭐 420에서 460 사이 정도가 타겟이다. 자,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자, 아마존이 전고점 돌파한 후에, 전고점 돌파한 후에 눌림이 들어오고 있다. 뭐 아마존은 뭐 제가 제일 좀 급수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구글. 구글이 뭐 엄청나네요, 그죠? 구글이 여기서 이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자, 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막 엄청나게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저항이 많이 올라가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저항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뭐 130불 맥스, 131불 정도, 대략 정도가 맥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조정이 또 오면 얘기는 달라져요. 만약에 그냥 가지 않고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조정을 하고 가면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폼을 보면 여기서 한번 조정하고 또 올라가서 만약에 또 조정하고 올라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연속적인 상승으로 131불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테슬라. 제가 테슬라 최근에 이제 뭐 빨리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3일 전에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제법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으로 보면 가장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시총 상위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일단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자리를 안 지켰더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잘 지켰으니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일단 뭐 한 200불 언저리까지 뭐 많이 가면 200불 언저리까지 가는 게 이번 상승에 일단 연속 상승으로 간다면 맥스다. 그럼 뭐 지금 현재 188불이니까 한 12불 정도, 한 5% 정도 남은 거예요. 5, 6% 정도 대략 5, 6% 정도 남은 겁니다. 워낙 탄력이 좋은 종목이니까 하루만 해도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뭐 주춤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근데 뭐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을 뭐 경신해도 아무 하자가 없겠죠. 뭐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 뭐 걸림돌이 있긴 있어요. 이 추세를 계속 갖고 얘기를 하면 바로 신고 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점진적 상승을 보인다면 시간을 두고 그 전고점을 돌파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고점 대비 고점이 지금 얼마였죠? 이게 왜 안 보이냐?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지? 안 보이면 좋겠는데. 자, 고점이 여기 가려져가지고 348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348불. 거기 348불에서 108불까지. 무려 240불을 빼고 올라간 거죠. 240불.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310불까지니까 거의 200%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요. 수익률로 따졌을 때 상당한 수익률입니다. 상당한 수익률이에요. 자, 그런 상태고 일단 뭐 이 상승이 이어지려면 아래쪽 하단을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되겠죠. 요 트렌드를 안 깨면서 달성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 저걸 깨지 않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옆으로 뭐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버벅거려가지고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조정을 아주 잘 끝내고 재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 뭐 일단 그런 상태고요.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는 다시 추세를 깼네요, 그죠? 자, 스타벅스는 다시 추세가 깨지면서 이제는 뭐 일단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굉장히 이 트렌드 깨졌기 때문에 안 깨졌을 때야 뭐 모르겠지만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안 좋다. 그래서 일단은 뭐 96불 정도, 97불, 6불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 오늘 밤에 바로 올라와줘요. 트랩 보이고 올라. 그렇게 안 나오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간다.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떨어질 때 너무 거래가 컸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찜찜한 부분이었던 거죠. 추세 돌파하자마자 바로 내려오는 것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라부. 자, 라부가 뭐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떨어졌다 다시 돌파하고 누르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전고점 돌파되면 좀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강력한 저항이 여기에 지금 남아있다. 한 7불대 중반 정도의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조만간 결판이 나겠죠. 조만간.
자, 이렇게 봤고요. 뭐 간단하게 원래 이거 했어야 되는데 방송을 제가 요즘에 그냥 귀찮아서 안 했는데, 금리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그죠? 금리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금리 부분은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고점 돌파 뭐 어느 정도는 예상됐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뭐 약간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까지 이제 온 거는 사실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금리 부분이, 금리가 올라갈 때 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갈 때 또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고 최근에 좀 그 채권금리 빠졌던 걸 갖다가 회복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죠? 예. 요 구간은 뚫리기 시작하면 일단 뭐 피곤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금리 부분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하게 뚫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 예. 저항 부근이 얘기는 해요. 그죠? 근데 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편이에요. 좀 조정을 보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올라간다고 가정한다면 연속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사실 되레 2년물이 약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거의 한계치 정도까지 왔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뚫리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시나리오에서 ABC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가 뚫리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A, B, 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정말 굉장히, 만약에 빠지게 된다는 가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모르죠. 이거 어떻게 될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만약에 이 하얀색 라인 한 103.4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라인이 뚫리게 된다면 103.8이네요. 8. 103.8인 것 같거든요. 8 정도 되네요. 8. 103.8. 저 라인이 뚫리게 되면 일단은 전고점을 한번 트라이 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론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내려온 파동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걸 예상을 해야 된다. 크게 보면 크게 보면 A, B, C가 되겠죠. 예. 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기서 하방 경지 보이고 이렇게 뚫리면 올라갈 것 같긴 하다.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올라갈 것 같긴 하다. 자, 올라가는 모습은 일단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아직 트렌드가 깨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트렌드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조정을 하겠죠. 예. 조정을. 자, 이 정도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해외 방송은 해외 종목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6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그 사기 모집을 했었죠. 다시.
안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상담만 받으시고 또 다들 고사하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고사하셔가지고 6월 강의 시작은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냥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뭐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인원이 차면 그냥 지금 한 분씩 받아가지고 인원이 차게 되면 이번 4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피곤하게 계속 모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때 그냥 그때 맞춰서 인원이 차지면 스타트를 하고 안 되면 뭐 그냥 못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저도 이게 그냥 계속해서 이 광고를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나이가 들다 보니 막 별게 다 힘드네요. 그러니까 강의도 쉽지가 않고, 예. 그리고 이 방송 녹화하는 것도 점점 기운도 안 나고 해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의는 요거는 더 이상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 예. 인원이 차지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인원 안 차지면 언제 스타트 할지 모르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거 감안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기약할 수 없습니다. 못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방송을 뭐 제가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할 것 같은데 좀 하여튼 여러모로 좀 제가 7월까지는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7월까지는. 예. 그래서 조금 횟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7월 이후로 만약에 제가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